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, 네. 가압류와 가처분 이거 보전처분의 일종인데 그렇죠. 일반 분들도 소송을 하면 먼저 네. 이제 가압류, 가처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뭐 이 정도 막연하게 알고 계신데요.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제기할 때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. 보통 1년 이상 걸린다고 네. 안내를 드리죠.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1년 후에 이제 판결을 받아도 그거를 집행하게 될 재산이 없어지면 판결문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에 이제 불과하죠. 그래서 이제 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더라도 그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그 자기 그 권리에 그 개정이 된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하는 경우에 순수 확정 판결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미리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. 그런 보전 처분으로는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장 대표적이죠. 그렇죠. 가압류, 가처분 많이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허 변호사님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내가 청구하는 것이 이제 금전 지급을 지금 청구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면 좀 간단한데요. 금전 채권. 예, 그렇죠. 금전 채권에 의해서. 그래서 이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이제 신청을 하고 금전 이해 권리 예를 들면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아니면은 뭐 명도 소송 등에서 이제 명도 청구를 할 때는 가처분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금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 시점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거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에 판결 시점까지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곳에 가압류를 걸어놓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래서 판결이 나면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아니면 뭐 예금을 추심해서 판결에서 인용된 이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청구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이제 그 판결 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매매를 해버리거나 매각을 해버리면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변경이 돼버리면 이제 등기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.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리 가처분을 해놓는 것이죠.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도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유류분 소송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유류분은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망인께서 이제 상속인이나 제3자한테 이제 특별 수익으로 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재산이 이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몰아줬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된 유류분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보통 2분의 1이죠. 그 2분의 1도 받지 못한 그 유류분 권리자가 다른 그 증여자나 수증자한테, 수증자나 수유자한테 상대로 자기 부족분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죠. 근데 그 유류분 반환은 소위 그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가액 반환 방식으로 반환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뭐 원물 반환 원칙, 예외적 가액 반환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부동산을 예를 들면 증여나 유증된 부동산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원칙적으로는 원물 반환, 즉 침해된 유류분 비율만큼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나는 가액으로 받고 싶어라고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칙대로 난 지분으로 줄 거야라고 하면 원물 반환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양 당사자가 소송에서 합의해가지고 야 원래는 지분 반환 원칙이지만 우리는 그냥 돈으로 정산할게라고 합의된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적으로 이제 가액 반환이 될 수 있고요. 또는 그 유증이나 증여된 부동산에 제3자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뭐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 그 유류분 권리자가 그 지분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그 유류분 권리자가 원하면 가액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.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와 가처분의 뭐 구분처럼 이 유류분 소송에서도 원물 반환이냐 혹은 가액 반환이냐에 따라서 가처분 가압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겠네요. 그렇죠.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가압류는 금전채권 이외에는 가처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결국 원물 반환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기 때문에 원물 반환, 지분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이제 가처분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고요.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 청구를 했을 때는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서 이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해두는 것이죠.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원물 반환이냐
가액 반환이냐에 따라 보존 처분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,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이상 법률사무소 율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